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험 문제 뭐 매우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뭐 취소, 해제, 뭐 해지, 뭐 이런 부분, 무효. 그래서 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제는 크게 이제 약정 해제와 법정 해제로 나누는데, 이제 시험 문제 주로 이제 법정 해제가 나오죠. 채무 불이행 됐을 때, 이행지체, 이행불능 됐을 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약정 해제는 뭐 말 그대로 서로 자기들이 약정하고 그 조건이 발생하면 해제하는 거니까 별로 싸울 일이 없죠, 한마디로. 근데 이제 이 법정 해제가 이제 문제가 많이 되니까 시험 문제에도 이 부분이 좀 많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행지체, 네, 이행 그 행위가 이제 지체가 되는 거죠. 해야 될 일이 의무가 지체가 되면 상당 기간을 정해서 최고 후 해제 가능. 여기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오죠. 최고를 일단 해야 된다. 그냥 막 해제하면 안 된다. 예, 최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정기행위나 이행거절 시에는 또 근데 최고가 불필요하다. 예, 보통은 그러니까 원칙은 최고를 해야 되지만 정기적으로 하는 거는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최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때 행위가 발생 안 하면 바로 그냥 바로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거고, 이행 거절 시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이행지체에 대한 부분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최고를 한 다음에 해제를 해야 된다. 그냥 못 한다. 근데 예외적으로 정기행위나 이행 거절 시에는 최고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인데, 이걸 일단 하나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최고 해제해야 된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행 불능은 이제 최고 없이 해제가 가능하다. 왜냐면은 불능이 됐으니까요. 예. 뭐 기다린다고 이게 좋아질 가능성이 없잖아요. 지체니까 말 그대로 연기가 되는 거니까 좀 기다리면 다시 그거를 뭐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불능은 말 그대로 불능이 된 거니까 이건 그냥 최고 없이 즉시 해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해제 효과가 뭐냐? 그래서 이제 저는 소선원 이렇게 외우는데, 소급표, 손해배상 청구, 원상회복 의무 이렇게 있다는 거죠. 해제가 딱 됐어요. 그러면 계약은 그때부터 없었던 것이 되는 게 아니고, 다시 백도 돌아가서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는 겁니다. 해제는 소급표, 뭐 매우 시험제 많이 나오는 소급표, 그다음에 손해배상 청구.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죠.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하지만 이행이익, 실내이익이 아닌 이행이익 배상 원칙이다. 이것도 이제 가끔 나오는 지문이고요. 뭐 나중에 좀 이따 제가 다음 페이지에 보여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원상회복 의무, 선악불문 하고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해야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단 해제를 했으니까. 에, 하지만 이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다. 이것도 뭐 당연한 거겠죠. 금전을 반환하는데 금전을 그 받은 날부터 해서 그날부터 이자를 계산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해야 된다. 원상 회복 의무 해제를 하면.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그냥 계약했다가 서로 이제 뭐 일이 있어서 해제, 저 이행 뭐 지체가 있어서 만약에 해제한다. 그러면 이제 뭐 그 뭐지? 잘못이 없는 사람은 잘못 있는 사람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 때문에 이게 지금 계약이 안 됐으니 그거 책임져라 하고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고, 대신 돈은 만약에 계약금이나 뭘 줬다, 중도금 줬다 그러면 그거 돌려받아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해제 효과는 소손원이다. 소손원. 그다음에 제3자 보호. 해제 전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그냥 선악불문하고 무조건 보호된다. 해제 전 완전한 권. 이게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완전한 권리를 취득했다는 게 그냥 한마디로 등기를 했다. 등기가 돼 있는 상황이면 선악불문하고 보호가 된다. 혹은 저 뭡니까 저 임차권, 임차인 저기 뭐죠? 그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선악불문하고 보호됩니다. 이것도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해제 후에 말소 등기 전에, 해제 후 해제는 했지만 말소 등기가 이제 아직 되기 전에, 그럼 등기는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만 보고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이게 해제가 됐구나라는 거를 모르는 사람, 선의인 경우에는 보호가 되고, 해제가 됐네? 안 사람은 보호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걸 이제 해제는 했는데 등기가 아직 살아있는 거는 선의만 보호가 된다. 요건 이제 요것도 한번 외우긴 하셔야 되는데, 이건 뭐 이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지문으로 넘어가서 보면 이제 성질상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 뭐 그냥 이게 어렵게 나왔는데 그냥 정기행위, 아까 말씀드렸죠. 정기행위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그다음에 채무자가 불이행이사를 명백히 표시,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불이행이사를 명백히 표시했으면 최고 없이 즉시 해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명백히 표시했으면. 이제 요 다음에 이제 연결해서 나오는 게, 그 명백히 표시했다가 다시 적법하게 그 불이행이사를
철회를 한 거예요. 적법하게. 철회를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다시 최고를 한 다음에 또 해제를 해야 되는 거죠. 적법하게 철회를 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불이행이사를 명백히 표시를 하면 즉시 해제가 가능하다. 최고 없이. 그다음에 이제 요아가 나온 나라죠. 받은 날부터 이자를 계산해야 된다. 이제 해제한 다음에 원상 회복 시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 계산해야 된다. 이거 많이 나오는 질문이고요.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매대금이 변제 제공을 하여야 한다. 이거 아니죠. 이거는 매도인이 이행불능했는데 뭐 나는 왜 나 혼자 돈을 왜 줍니까?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행불능은 반대 의무 이행 제공이 불필요하다. 반대 의무 여기 지금 나왔죠. 이행지체 단순히 늦은 거는 내가 돈을 준비했다는 걸 보여주면서 독촉해야 해제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도 이제 지체가 된 거니까 상대방도 다시 그 원상 이렇게 그 뭐랄까요? 그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상황이 다시 올 수 있기 때문에 나도 준비가 됐다라고 보여주면서 해제를 해야 독촉하면서 해제를 해야 되는데 최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행 불능은 이미 물건 타버렸어요. 불능. 그러니까 그 돈 준비를 안 해도 되고 독촉 없이 바로 해제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그냥 바로 해제가 가능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계약의 상대방이 여럿이에요. 그러면 1인에 대한 해제는 효력이 없죠. 이게 여럿인데 1인에 대해서 해제를 하면 효력이 당연히 없겠죠. 그다음에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적법하게 철회했더라도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아니죠. 철회를 적법하게 했잖아요. 적법하게 했으면 다시 최고를 하고 해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계약의 목적물이 현재 회사는 해제권 소멸하죠. 이거는 해제권자가 자기가 고의 과실로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소멸하고 그다음에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행이익 배상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실내이익이 아니고 이행이익이다.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어요. 격려받은 매수인. 매매계약 해제되기 전에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한 자는 아까 말씀드렸죠. 등기한 자는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한다. 그다음에 투지 매매 계약. 이것도 많이 나오죠. 이거 제가 어제 모의고사를 학원에서 보고 왔는데 저는 그냥 이제 모의고사만 지금 보는데 건물 매수인은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여기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어제. 토지 매매 계약 해제 시에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의 매수인은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당연하겠죠. 건물하고 토지 위에 그 같은 이게 뭡니까? 토지 계약을 해제한 건데 건물 매수인이 왜 보호를 받아야 됩니까? 이거는 뭐 그냥 언뜻 봐도 왠지 안 받아야 될 것 같지 않나요? 그런 시점에서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약정 해제권 아까 말씀드렸죠. 약정 해제는 자기들끼리 이런 약정을 해놓고 그 조건에 도달하면 해제하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할 수가 없죠. 자기들이 이미 그렇게 되면 해제하자라고 서로 합의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정 해제는 손해배상을 할 수가 없죠. 그다음에 해제라면은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잃느냐?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죠. 소급한다. 장래효는 해지. 그래서 잡지 구독은 해지잖아요. 해지. 잡지 구독을 해지한다. 해지하면 소급해서 해지하나요? 아니죠. 그때부터 나 해지해. 그리고 끊었어. 카드 결제 끊었어. 그럼 그때부터 잡지 구독이 해지된 거잖아요. 그게 해지고 해제는 소급표. 계약을 한 달 전에 했어요. 아파트 계약을 했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서 서로 해제를 했어요. 그럼 다시 되돌아가서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 계약 시점으로. 그래서 돈 다시 다 돌려받아야 되고 계약권 낸 거. 이렇게 서로 정리할 거 정리해야 되고 그렇게 소급표가 있다는 거죠. 계약 해제는. 그리고 합의 해제는 예,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자를 가산할 의무가 없고 왜냐면 자기들이 해제잖아요. 합의를 했잖아요.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자를 가산할 의무가 없죠. 그다음에 이행지체, 계약 해제. 이거는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을 해야 되냐? 안 그렇다는 거죠. 말로 해도 뭐 전화로 해가지고 녹음해서 갖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일하시면 되고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될 필요는 없다. 체고를. 그다음에 매매계약 해제 후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등기가 되기 전에 이게 아까 나온 거죠. 해제는 했는데 등기는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해제 사실을 모르고 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보호된다. 해제 사실을 모르고 이거 선의의 제3자죠. 선의 제3자만 보호가 되는 거예요. 몰랐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몰랐어야 된다. 그다음에 이행지체 빠졌어요. 채무자가 상당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권이 발생하죠. 이행지체 빠졌는데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뭐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제권이 발생한다. 그다음에 해제권은 형성권이므로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10년이다. 이것도 이제 뭐 많이 나오는 지문은 아닌데 일단은 10년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문제 보면 계약 해지 소급표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제3자
보호될 수 있는 제3자 해당하지 않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일단 등기가 돼야 된다. 보호되려면. 자, 채권을 일단 채권 나오면 이건 아닙니다. 보호되지 않아요. 채권 나오면 안 되고 요 니을도 토지 후에 건물 매수 이것도 아니었죠. 토지 매매 계약 해제 전에 그 건물을 매수한 사람이랑 토지랑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억 니을은 아니고 요 저당권 설정받은 자 니은에 이 사람은 저당권 설정받았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등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저당권을 등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당되고 그다음 대항력 갖춘 임차인 이것도 해당되죠. 그래서 주택임대차에서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대항력을 갖췄는데 순위가 후순위인 사람만 빼고는 웬만하면은 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대항력 갖춘 사람은 그 사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셔도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시험 문제를 쭉 해보니까 일단은 근데 이제 좀 신경 써야 될 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민사특별법에 가서 거기서는 이제 경매를 당하거나 하면은 내가 대항력을 갖추더라도 선순위가 아니면은 밀려날 수 있으니까 선순위한테 그런 부분만 신경 쓰고 나머지는 대부분 대항력 갖추고 있는 임차인은 다 그 사람은 보호를 받는다. 그래야 될 것 같지 않나요? 예, 그렇게 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자니까 기억 리을이네요. 1번이고 계약 해제 옳은 거.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착오로 원인으로 그 얘기가 이건 뭐 너무 유명한 문장이죠. 이거. 예. 적법하게 해제돼도 착오로 원인으로 그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해제가 됐는데 그 내가 손해가 날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후라도 착오를 원인으로 내가 그냥 취소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 경우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건 그냥 문장을 통째로 외우시는 게 편하더라고요. 적법하게 해제 후 착오 있다. 이렇게 해제 후 착오로 계약 취소 있다. 예, 이렇게 그냥 한 번에 외우시는 게 속 편해요. 이건 뭐 다 따져서 이해하고 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적법하게 해제돼도 착오로 원인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예,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럼 나머지 다 틀렸던 얘기인데 합의해제 말씀드렸죠. 합의를 했는데 뭘 이자를 가산해요. 합의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행불능 계약 해제했어요. 근데 이행불능 했는데 뭐 미리 이행불능 매도인이 지금 상대방이 이행불능이 되는데 내가 돈을 어? 먼저 주고 만약 아파트 산다 그러면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집 계약했는데 집이 불이 탔어요. 불능이잖아요. 그럼 매도인의 불능인데 나는 돈을 먼저 줘야 돼요? 계약금을? 아니, 계약금 뭐 만약에 줬다 그러면 중도금을 또 줘야 돼요? 이거 아니라는 거죠. 틀렸죠. 그다음에 계약 상대방이 수인인 경우 이것도 아까 나왔죠. 1인에 대한 해제 표시, 의사 표시 효력이 없죠. 계약 상대방 수인인데 어떻게 한 명한테만 해제 의사 표시 효력이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그다음에 토지 매수는 이것도 아까 나왔죠. 이건 뭐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죠. 이건 뭐 계속 나옵니다. 이 문장은. 그다음에 계약 해지 소급표 보호될 수 있는 제3자 아까 말씀드렸죠. 일단 등기가 돼야 된다. 등기가.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사람. 채권을 양수한 이건 이 사람 아니잖아요. 채권 양수한 사람 아니고 이거는 가압류도 보통 등기가 되죠. 등기부등본에 가압류 등기된 부동산은 가압류 이건 보호되고 저당권 설정 등기되죠. 보호되는 사람 대항력 감춘 임차인 나왔고 가등기도 등기죠. 그렇기 때문에 1번 채권 양수한 일단 채권 가압류 채권 양수 이게 답으로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채권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계약 해지 소급표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제3자 요게 나오면 이제 요 채권 일단 나오면 의심하셔야